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지에 있는 배우자의 모습, 배우자의 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운은요, 사주에서 여러 부분을 살펴봐야 되지만, 크게 보면은 여자는 관성을 이성이나 배우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이성이나 배우자의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관성이나 재성뿐만이 아니라 사주 안에는 일간 밑에 일지라고 하는 곳이 바로 배우자 자리이거든요. 명리에서는 배우자 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배우자 궁인 일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배우자라는 것은 그 시대마다 시대적 관념에 따라 갖고 사주에서 배우자 운을 해석하는 게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주 전체 8글자의 어떤 그 조화로 인해 갖고, 그러니까 주변 일간 또 배우자궁 또 재성과 관성 그 주변에 있는 환경에 따라서도 배우자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일지 혹은 재성 관성만 보고서 절대적으로 배우자 운을 가늠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사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운의 흐름이 이렇게 크게 움직인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배우자는 내 반쪽을 의미하고 있고요. 내 삶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사람 혹은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우자 운을 살펴보는 거는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주를 열었을 때 배우자 운이 궁금하고 또 배우자 운을 살펴보실 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성의 흐름,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성의 흐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지의 그 십신의 흐름, 상황들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숙지하시고 들으시고 또 공부하실 때 이 부분들을 잘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관성이고 남자는 재성이 부부 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일지, 부부궁 일지로 보는 배우자의 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지는요, 배우자 운을 볼 수 있고 또 개개인의 직업운, 직업궁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일지의 운을 본다는 거는 나의 연애, 배우자, 직업적인 특성, 또 내 심리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월지 같은 경우에는 나의 잠재적인 힘, 또 내 인생의 중요한 때 나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면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고르는 과정에서요. 이 일지, 월지를 같이 참고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일지, 월지를 보시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성의 위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성의 흐름을 같이 볼 때 내 삶의 연애, 내 삶의 배우자의 흐름을 잘 읽어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비견 배우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요. 비견이 일지에 내가 비견이거나 혹은 내가 만난 사람이 일지의 비견일 경우에는요. 이 일지 비견이 선호하는 배우자형을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나를 믿고 따라주는 고분고분한 여자분들을 원하세요. 나를 믿고 따라주는 고분고분한 여자분들. 여자분들, 일지 비견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나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덕이 있는 사람, 덕이 있는 남자, 그런 남자를 일지 비견인 여자분들은 원하게 되시죠. 왜냐하면요. 이 배우자 자리인 일지 비견이라는 곳은요. 내 배우자 자리에 친구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와 동등한 위치에 어떤 사람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친구 같은 배우자, 동무 같은 배우자를 원해요. 그래서 애정, 뭐 알콩달콩 이런 애정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요. 친구 같은 느낌의 배우자를 선호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비견의 자리는요. 경쟁 심리에 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배우자와도 경쟁 심리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배우자에게 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배우자랑 서로 동등한 관계,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고 싸움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안에서 밀리지 않고 내가 너에게 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경쟁하게 돼요. 근데 그게 배우자와의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통 이 비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뚝심 있고 고집세고 그러기 때문에 나와 결혼한 상대방이 보기에는 내가 너무 강하다고 져주지 않는 사람, 너무 고집 있는 사람, 독선적인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고 또 내가 만난 사람의 일지에 비견이 있을 때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 대신 장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을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요.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력이랑 아주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활동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좀 늦어져요. 그래서 보통 비견이다 그러면은 만혼, 늦게 결혼하는 게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조금 이따가 왜 그런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지 비견이 있으면요. 사람들이랑 모임을 좋아해요. 그래서 배우자보다는 이제 처음에 연애할 때는 그 배우자, 상대에게 되게 집중하는데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배우자나 내가 연애하는 사람보다는 자기의 즐거움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애 운이나 배우자 운이 약해진다는 거.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깥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일보다는 내 취미 생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정에 소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시겠죠. 반대로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일지의 비겁인 경우에는 특이하게 남자에게 극을 당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극하기 때문에 일지의 비겁인 여자분들도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요. 이 남자 비겁은요. 모두 다 성욕이 좀 왕성하시죠. 강한 편이시라 가지고요. 배우자 외에 애인을 둘 확률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가 만난 사람이 비견이나 겁재가 있거나 혹은 내가 또 비견이나 겁재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자수성가 사주이기 때문에 내가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시죠. 이제 조금 더 이 비견의 모습, 이 비견 자리의 배우자 운의 모습을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견줄비에 어깨 견자를 쓰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구라도 이 비견을 갖고 계시다는 거는요. 일지에 나라는 사람 혹은 내가 만난 사람이 비견운이 있다는 거는요. 그 사람은요. 굉장히 자유롭고요.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이 비견을 깔고 있는 사람은요. 주체성이 굉장히 강하고 주관이 뚜렷하고 분명해요. 본인의 능력, 본인의 생각, 본인의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물론 내적으로 나름 소심한 면이 있지만 상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하게 보는 그런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강해진다는 건 뭐예요? 비견 하나만 있어도 강한데요. 만약에 사주에 비견이 한 개 이상 있다, 두 개, 세 개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강해져서 굉장히 상대방에게 거만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공사를 분명히 해요. 부부간의 일도 너 거는 너 거, 내 거는 내 거. 이렇게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강한 배우자의 이미지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신력도 강할 뿐더러요. 굉장히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을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고집이 그만큼 센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시비, 이별, 시비, 다툼. 그래서 결국에는 이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비견이 놓여진 분들 혹은 내가 만난 분이 비견이면요. 지나친 고집,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 내가 만약에 비견운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면 지나친 고집이나 편견을 버려야지 부부 사이에 다툼 없이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내가 만난 사람이 만약에 비견이다 그러면 고집이라든지 편견이 있을 수 있으니 내가 좀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으니까 내가 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좀 져줄 줄 아는 그런 아량, 혹은 한번 눈 감아주고 기분 좋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비견은요, 간여지동 사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잘 꺾이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가 꺾이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그 관계 회복이 보통 다른 일간보다 다른 십신을 갖고 있는 분들보다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비견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이 비견이라 그러면요, 굉장히 반항심도 강하시기 때문에요. 이 비견이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날 때는요, 억압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안 돼요. 만약에 싸우잖아요. 싸워서 너무 강하게 상대방이 나가면 예를 들어서 가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자녀다, 비견을 갖고 있다, 막 나무라, 부모님이 뭐 잘못했으니까 이제 나무라 하시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혹은 훈계해. 근데 이게 너무 강력하게 하면요, 이 아이가 튕겨져 나가요. 그냥 집을 나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특히 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요즘은 여자아이들도 그러는 경우가, 여자들도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서 만나시고 또 본인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비견은요, 사회성이 굉장히 좋고요, 대중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친구를 좋아해요. 형제가 많을 수도 있고요. 이 비견운이 있는 분들은, 혹은 뭐 자매가 많을 수도 있고, 친구는 기본적으로 많을 수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좀 유의해야 돼요. 이런 주변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서 바깥으로 돌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을 본인이 도와야겠다는, 그러니까 협동심이 생기기도 하면서 또 그 사람들과 공교롭게도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운안에 놓여져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비견운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이 인정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보는 이제 경우가 될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이 비견운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동창회, 뭐 각종 모임, 각종 단체,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바깥으로 막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 돌다 보니까 가정 생활을 소홀하게 돼서, 그러니까 사회 활동이 우선이다 보니까 가정 생활을 소홀하게 돼서 가정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그래서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는 상관없지만 연애를 오래 하시거나, 혹은 그 결혼을 하시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바깥쪽으로 자꾸 움직이시게 되죠. 물론 이제 사주 안에 옆에 뭐 정관이라든지 정제가 있으면 그나마 좀 주의하시면서 움직이는데, 그런 게 아니라 비견이나 겁재 이런 것들이 더 많다, 인성 뭐 이런 게 많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그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정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 안타까운 것은 바깥 주변 사람들 때문에 바쁘면서 또 그 사람들 때문에 본인이 피곤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일제 비견이 있다는 것은 떨어져 지내야 되는 출장 수가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가정생활보다는요, 사회생활이 더 우선인 그런 분들이 이 안에 많이 놓여진다는 거.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카톡이 지금 많이 와가지고. 네, 네. 그리고 이 비견인 분들은요,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비견인 분들은 겉속이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정 관리가 좀 어려워요. 물론 비견에 겁재가 있다 그러면은 좀 다른데, 그렇지 않고 비견이 딸랑 하나다 그러면 겉속이 같기 때문에 표정 관리가 좀 안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견인 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이 비견은요, 비견과 겁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물을 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비견인 분들은 재물이 흩어지게 되기 때문에 돈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경제적으로 고충을 겪을 일들이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비견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굉장히 움직임은 많지만 실속은 적은 경우, 혹은 돈을 벌기는 버는데 그만큼 또 쓸 일이 많은 거. 그래서 비견운이신 분들은 재운이 약해져요. 그래서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비견운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요, 혹은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비견운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돈을
생길 때마다 잘 저축해 놓으셔야 돼요. 잘 모아두어야지 내가 뒤에 늙어서 고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자식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묶어두시든 실제로는 그런데 그렇게 묶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의 본인들을 위해서 묶어두시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내가 지금 돈을 모아둘 수 있을 때 잘 모아두어야지 나갈 때 또 내가 그 돈으로 쓰고 또 대비할 수 있다는 거 유념하셔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비견운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내가 돈이 있어도요, 주변에서 내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르게 말하면 내 돈을 자꾸 뜯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친구가 빌려달라고 하든 형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든 돈 모으기가 이러다 보면 자꾸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나는 남을 도와주기는 하는데 나는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고 또 필요할 때. 그래서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비견운인 분들은요, 낭비적인 면도 있어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없을 때는 안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돈 있으면 그냥 쓰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유의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비견인 분들은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과로할 일들이 많아요. 바깥으로 도는 활동력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과로로 인한 병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비견일 때는요, 배우자의 건강을 유의하셔야 되세요. 내가 뭐 여자든 남자든 상대 배우자의 건강을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만약에 둘이서 다툼이 되시잖아요. 비견인 사주가 이제 부부가 다투거나 연애하다가 다투거나 그러면은 그게 잘 안 풀리면은 특히 부부 같은 경우에는 취미도 각각 개인 취미 따로따로 취미인 확률이 되게 높고 뭐 사이도 안 좋다 그러면은 뭐 집에 들어와도 늘 적막강산이죠. 적막하죠. 혼자서 쓸쓸하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 미리미리 사이좋게 지내고 미리미리 서로에게 맞출 정도 그러니까 맞추는 부분들을 배우고 그렇게 살면서 노력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뭐 돈적인 부분도 얘기하고 그 배우자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삶이 이 비견운은 좀 불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부부가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하면 성공 가능성이 되게 높으세요. 그러니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에게 도움을 구하시고 배우자죠. 다른 뭐 친구 이런 걸 떠나서 배우자에게 도움을 구하시고 또 서로가 적극적으로 합심해야지 돈도 모을 수 있고 지킬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어도 그 힘든 거를 배우자 혹은 연인이랑 같이 그 고생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과정이 바로 노력하는 거고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고 또 그런 노력이랑 인내가 있을 때 그 두 사람의 그 우정이 비견은 친구 같은 끈끈함이라고 했잖아요. 동무 같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끈끈함이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겨진 어떤 결과물, 그게 뭐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을 서로 내가 다 차지하려고 할 게 아니고요. 동등하게 분배하게 돼요. 이 비견운은. 그래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내가 같이 얻은 것에 인해서 당신 덕분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반반씩 나눌 줄 알아야 되는 마음 필요하다는 거. 자식과는 너무 밀접하게 거리를 둘 필요는 없어요. 밀접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 얘기는 돈 모아서 나중에 자식 줘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노후에 쓰려고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셨다가 그것이 풍족해서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혹은 자녀들이 필요할 때 나눠주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될 것은 모임 활동 때문에 가정생활에 소홀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배우자를 대할 때 나와 같은 기준이니까요. 배우자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남편의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내의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세요. 남편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아내가 아프면 내가 아프듯 위할 줄 알아야지 이 비견운의 배우자운들 같은 경우에 혹은 또 본인이 비견운이라 할지라도 서로 상생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언어를 쓰실 때도요. 굉장히 존중하는 언어를 쓰시는 게 좋아요. 예의 바르게. 왜냐면 서로 친구처럼 생각해서 격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의와 언어의 존중성이 있어야지 서로 오래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비견은요. 구속하는 것을 사실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구속하지 말아야 돼요.
나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배우자가 비견운이라 그러면 그 사람을 구속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친구 같은 연인, 친구 같은 아내, 남편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뭐 비겁은 늘 중요한 것처럼 배우자나 자식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식에게 희생시키지 않으시도록 늘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비견운에 계신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독신이 좀 편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짝이 없을 때는 되게 결혼하고 싶고 혼자일 때는 연애하고 싶은데요. 막상 연애를 해보면 혼자일 때가 편하다고 생각하고요. 결혼을 해서도요. 후회하면서 그냥 혼자 살 걸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독신을 꿈꾸고요. 결혼해서도 뭐 혼자서 여행 가고 싶다. 뭐 혼자서 이렇게 지내는 거, 나랑 마음 맞는 사람이랑 같이 어떻게 움직이고 싶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이성한테 눈이 돌아가게 되고 다른 이성들이 또 들어오게 돼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한 자아 충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고 또 주의하셔야죠. 왜냐하면은 결혼해서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주말 부부 하세요. 뭐 떨어져 지내도 돼요. 뭐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면 되겠다.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비견 부부들은요. 주말 부부나 각방을 쓰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으세요. 되게 중요한 것은 이 비견을 갖고 있는 분들 혹은 비견을 배우자로 두신 분들은요. 상대의 이색적인 어떤 성향들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그 상대와 다르듯이 그 상대도 나와 다르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달라요.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고유하잖아요. 그렇지만 특히 이 비견과 겁재운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상대방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그런 성향들을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의 마음도 편하고 서로가 상생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제가 여자분들 비견운에 대해서 좀 길어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남자 공통적으로 이 비견운은요, 홍기가 좀 늦어요. 왜냐하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견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 이런 것들이 강하고 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비견이 특히 많으면 많을수록 결혼이 늦어지게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할 때에도 주변에 잡음이 많아요. 뭐 이러쿵 저러쿵 이럴 만한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결혼해야 되는 생각지 못하다가 혹은 뭐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견을 갖고 있는 여자분들은요. 남편에 대해서 좀 불만 사항들이 많으세요. 네. 결혼하면 특히 다른 남자랑 비교하면서 당신 이래 뭐 저 남자는 저래 이런 얘기 많죠. 그래서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비견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의외로요. 본인이 빚이 있던지 아니면 남편이 몰래 숨겨둔 빚이 있는 사람과 만날 운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연애하면서 또 결혼해서 신중하게 대응하시고 또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맞바람 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깊죠. 왜냐하면 이제 지장 간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요. 또 일간과 지지가 간여지동 사주라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가 비견이다 그러면은 설사 새로운 사람이 있을 때 없을 때야 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서 그중에 좋은 사람을 고르는 게 괜찮은데요. 만약에 사람이 정해졌는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새로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되겠다. 욕심부리다가 파경을 맞이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여자 비견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맏며느리감이죠. 내가 맞이어도 맏며느리 역할을 한다, 맞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남편이 있어도 사회 활동을 많이 하게 돼요. 바깥에 나가서 일할 일들이 많죠.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보다 사회, 그래서 여자 가장이 될 확률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의하셔야 되세요. 이 비견이 너무 강해지면요. 남편이 일이 좀 잘 안 풀리게 돼서 내가 오히려 가주가 돼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또 비견이 강하면요. 너무 상대를 나랑 동등하게 보기 때문에요. 자칫 상관이라도 있거나 그러면 사주 안에 옆에 상관이라도 있거나 그러면 남편 되게 우스워 보여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또 편관 같이 있다 그러면 또 비슷하죠. 남편을 좀 이렇게 어 조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사건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비견운의 여자분들은요. 시어머니랑 마찰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안 어른들, 나보다 집안 어른들이랑 갈등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또 그런 게 심화되면 그게 부부 갈등으로 일어나니까 주의하셔야 되세요. 비견운의 여자분들은 개성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부 다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본인이 좀 숙이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어렵지만. 그리고 남편 월급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본인이 바깥으로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있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자 사주에 비견이 많으면요. 남자도 그렇지만 결혼 생활이 안정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유의라는 게 뭐 신랑님에게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고, 또 내가 고개를 좀 숙일 줄 알고, 이렇게 문제가 신랑님이랑 다툼이 생겨도 그 한 발자국 뒤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기분 좋을 때 말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남자분들 비견운,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남자친구나 남편이 비견일 때 혹은 내가 비견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남자가 비견이 많으면요, 결혼도 늦고요, 아내를 굉장히 억압하는 그런 게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 안쪽으로 가두려고 하는 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남자 사주에 비견이 많다는 거는요, 여자를 극하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하나, 이게 재성을 극하니까, 재성은 남자에게 여자니까 여자를 처음에 만날 땐 그렇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극하게 돼요. 그래서 또 이제 뭐 다툼이라든지 뭐 이별운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남자분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비겁이 많으면은 재성을 극하게 돼요. 그래서 돈이 잘 안 모이기 때문에 남자 비견인 사주는 가정경제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세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가정경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부운, 배우자와의 사이에서의 운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배우자랑 떨어져 사는 시간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다툼이 많아서 집 밖으로 돈다든지, 남자가 그럴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죠. 집 밖으로 돌다 보면 어떻게 돼요? 특히 남자분들에게 비견이 2개 이상 있게 되면은 술집, 화류계 여자분들이랑 인연이 자연스럽게 많이 닿아져요. 나를 이해해주는, 술 먹으러 갔는데 그 주인은 나를 이해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이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인연이 닿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외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비견이 많으면요, 아버지와 인연이 약해져요. 싸움이 생긴다든지 잘하면서 이런 게 생기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죠. 제일 이제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결혼 생활에서 불안정, 그다음에 뭐 부부 다툼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죠. 뭐 그렇다고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재성의 흐름, 또 일지의 흐름, 또 주변 사주의 흐름들을 봐가면서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주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무토인데 비견이 많다든지 신금인데 비견이 많다 일간이 그러면 부부 다툼 여지가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이제 신금인 경우에 비견이 많아도요. 의리 때문에 부부정을 유지하는 경우 각방을 쓰긴 하지만 부부정을 유지하는 경우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안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비견 운을 갖고 있거나 내가 혹시 비견이라고 하신다면요. 보통 이제 뭐 주말 부부를 좀 추천하시죠. 아니면 늦게 결혼해라. 이제 인생을 좀 살고 경험을 좀 하고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좀 성숙된 상태에서 결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 사주 안에 비견이 많다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좀 숙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어졌는데 내 사주의 배우자의 운 중에 일지 비견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